오늘은 제가 지은 시를 읽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 게으름으로 지은 집, 지은이 내 돈 내 짓. 청소는 하기 싫고 깨끗한 게 좋음. 더위를 잘 타는데 추위는 더 잘 탐. 냉난방 비용은 아까움. 저의 성향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작은 집에 대하여 생각해 왔습니다. 집이 클수록 지을 때도 관리할 때도 비용과 노동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집이 작을수록 반대가 될 것입니다. 집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크기를 생각해 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난 작은 집을 지어보고 싶었고, 둘째, 마침 작은 창고가 필요했고, 셋째, 길 건너 새로 지은 2층 집에서 우리 집 마당이 심하게 훤히 보였습니다. 건너집이 생기기 전에도 집 마당이 도로에서 너무 훤히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잘 안 다니던 도로였는데 통행량이 늘어났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이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좁은 도로 건너편에 2층 집이 들어서니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 이웃의 2층에서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작게 대화하는 소리도 잘 들려서 서로 편하지 않았습니다. 벽이나 건물로 마당을 고립시켜서 더 아늑한 정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현장의 상황도입니다. 기존의 내 돈 내 짓 1호와 2호 사이에 작은 집을 지어서 건너편의 2층 집과 통행이 잦아진 도로로부터 마당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더 아늑한 정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원래 땅이 좁고 길어서 마당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새로 지을 집의 두께를 줄일수록 남는 마당이 커지게 됩니다. 제가 사용한 공간을 압축하는 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평면을 짜는 원리를 이해하면 경험한 평면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바로 꺼내어 쓸 수 있고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를 어이없게 만들었던 공간 절약법을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유럽의 오래된 아파트 복도 끝에 두 집의 이야기입니다. 위 그림처럼 복도 끝에 두 집이 있으려면 현관문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귿자 형태로 집의 면적을 파먹으면서 현관문을 냅니다. 그런데 작은 아파트에서는 저 면적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어마어마한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림을 그려놓고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삼각형으로 필요한 만큼만 딱 파먹고 문이 열리는 공간도 겹칩니다. 외출할 땐 조심해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공간 절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은 가구를 보관하고 사용하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구는 공간의 용도를 규정하게 됩니다. 집의 공간을 양적으로 분석하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구가 점유하는 공간. 두 번째, 가구를 사용하기 위한 앞공간. 세 번째, 가구에 도달하기 위한 통로. 네 번째, 가구 주변의 여유치수 또는 노는 공간. 앞공간은 냉장고 문을 열기 위한 공간,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하는 공간 등을 이야기합니다. 통로는 가구에 접근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가구에 이르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유로운 평면에서는 앞공간 따로, 통로 따로 사용합니다. 한 사람이 설거지를 해도 뒤로 지나갈 수 있는 식입니다. 그러나 혼자 혹은 둘이 사는 집에서는 사치스러운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통로는 사용 가능한 최소한으로 하고 통로와 앞 공간을 겹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앞 공간과 통로가 겹쳐서 통로 겸 앞 공간이 됩니다. 가구를 사용하지 않을 땐 통로이고 가구를 사용할 땐 앞 공간입니다. 공간을 압축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겹침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구의 깊이를 나누어 배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구를 빠짐없이 적어 봅니다. 그리고 깊이에 따라 분류합니다. 가구의 깊이는 60 혹은 100cm입니다. 편의상 600과 1000으로 풀겠습니다. 냉장고, 싱크대, 책상 등의 깊이는 600입니다. 그리고 소파, 침대, 화장실 등의 깊이는 1000입니다. 통로를 따라 한쪽에는 600가구를, 한쪽에는 1000가구를 배열한다는 규칙을 세웁니다. 600가구와 1000가구 사이에 800 통로를 배치하면
600가구와 1000가구의 앞공간과 800통로 이렇게 무려 3가지 공간이 겹치게 됩니다. 꽉 찬 중복도 형식의 평면입니다. 참고로 중간에 복도가 있어서 중복도입니다. 복도의 한쪽에만 물건이나 방이 있으면 편복도라고 합니다. 방의 평면에도 편복도와 중복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대부분의 주택의 방문은 한쪽 벽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평면 1과 같은 편복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면 2는 방의 중간에 문을 내었습니다. 그러니 가구들이 정리가 더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겹침과 분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평면에 적용했습니다. 위쪽으로 600가구를 놓고 아래쪽으로 1000가구들을 나열합니다. 가운데 현관문이 있고 통로는 가구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매우 단순하고 집적도가 높습니다. 6m면 제가 필요한 가구를 모두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뭔가 하다가 만 느낌이, 당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단면에서 공간 절약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서 일단 꼬마 복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집의 일부를 꼬마 복층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책상과 침대가 있는 곳, 눕거나 앉아있는 부분의 천장 높이를 최소한으로 주면서 2층을 만드는 것입니다. 2층에 올라가는 방법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사다리가 좋을지 계단이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사다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적절한 1층과 2층의 높이 배분 또한 고민입니다. 1층이 낮으면 2층과의 연계성이 좋고 1층이 높으면 1층 쓰기엔 좋지만 2층과의 연계성이 나빠집니다. 다락방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적당한 높이 배분을 모르겠습니다. 사용하면서 생각 중입니다. 이 4.5평 꼬마 2층 집의 좋은 점은 좁은 면적을 높이로 보상한 것이 넓은 집보다 더 풍요로운 공간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멋진 옷을 입은 것처럼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개는 올리려고 죽으림을 다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완성 모습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빨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